자, 지금 벌써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1,477원, 1달러의 가치가 1,477원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1,500원 고지가 눈앞이에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이 환율 1,500원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떠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예고하긴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가 3회 연속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금리를 낮추게 될수록 그 나라의 통화화폐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에서 대출을 하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5% 하다가 갑자기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저 같은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얘들아 지금이다, 지금 대출로 연끌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올인 가자 이러면서 몰려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시장에 화폐가 그만큼 많이 풀리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건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금리 인하가 어림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이 3연속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1월까지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환율하고 집값 폭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환율 비상 속에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해주다 보니까 한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금리 차도 줄어들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도 내려가겠다 하는 생각에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지난 5월 달에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까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3.75%, 한국이 2.5%로 1.25%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미국과의 한미 금리 차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를 모르실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줄었다는 건 이 환율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환율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1,400원 하던 게 1,300원 하던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이 환율 안정 되찾나? 과연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 한국은 금리를 동결시켰는 대신 미국은 계속 3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디어 환율이 이제는 내려갈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이 부푼 상태인 거죠. 아마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예고한 만큼 한미 금리 차는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왜 한미 금리 차는 더 축소되는 게 좋은 거냐 어려워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달러, 이 화폐는 이 전 세계 기축통화거든요. 전 세계에서 달러가 거의 만국을 형통하는 화폐입니다. 영어처럼요. 그래서 과거에 이 화폐를 찍어내려면 이 그에 상당하는 이 금을 가지고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달러가 과거의 금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의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율로 표시돼가지고 1달러당 얼마의 원화로 나타내어지는가, 혹은 1달러는 얼마의 엔화로 나타내어지는가, 얼마의 페소로 나타내어지는가, 이렇게 환율로 지금 표시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화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페드가 정하는 미국의 금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금리라는 게 그 나라 화폐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달러에 비해서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쫓아가지 못한 나라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통화 화폐로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은행들은 이 미국의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근데 이 건방진 한국은 미국이라는 경제 일왕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리로 지금 한국이 금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3.75%인데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아직 2.5%입니다. 이 기축통화보다 더 기축통화 행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3.75%면 적어도 3.75%보다는 더 높아야 이 환율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 기준을 딱 정한 거잖아요. 3.75%로. 근데 한국이 그만큼 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왜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계 대출 문제도 심각하고 부실 대출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 이 미국이라는 이 부장님이 이 정대리, 이 한국이라는 이 정대리한테 9시까지 출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국은 지금 9시 20분에 출근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는 야야야 저 한국 곧 잘리겠는데? 화폐로서 이 가치를 잃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두터운 달러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그 화폐는 다른 나라에서도 신용을 잃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지난 5월달 그때는 2.0%포인트 차이였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1.25%포인트 차이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니 한미 금리 차가 적어야 원하라는 화폐의 신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2%에서 1.25%로 줄었으니까 환율이 당연히 내려가야겠죠. 근데 막상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요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지금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와우 더 올라갔습니다. 분명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었는데 이 무슨 이유 때문에 환율은 더 오르게 된 걸까요? 그만큼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불안하거나 좋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일어나야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환율도 내려갈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예상과 다르게 한국의 환율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가?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한국의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이 왜 불안한가? 국가 채무를 보시면 올해 초에 추경 전에랑 이제 추경 후 지금의 상태가 1280조에서 1300조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국가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국가 채무를 나중에 갚을 수나 있나. 이 인구도 줄어들고 한국 완전 망했네요 라는 소리도 들었던 이 한국이 이 국가 채무는 늘어나면 나중에 이거를 누가 갚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은 경제 성장률 높지도 않고 인구 계속 줄어들고 이렇게 나라가 신용을 잃은 상태에서는 국가 채권 요거를 발행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 국가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채권이란 걸 아무도 안 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는 이 채권의 금리를 높여서라도 팔아야 됩니다. 이자 3%를 줄 때도 안 팔리면 5%라도 줘야 되고 10%, 20%라도 줘야 이 국가 채권이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 국가 채무 1415조, 아까 1300조였었는데 1415조가 된답니다. GDP 대비 50%를 넘어서. 야 나라가 100만원을 버는데 50만원이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야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총 지출을 이 8.1%는 늘리면서 그러다 보니 나라빚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이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뭐 과학기술 지원 뭐 이런 것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경제 성장률보다 지금 국가 채무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8.1%가 늘어나는 거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경제 성장도 5%가 안 되는데 이 정부 총 지출이 8%가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신뢰는 줄어들고 의심, 야, 이 의심만 늘어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의심이 많아지고 한국이라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환율도 늘어나면서 이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미국 여행에 이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제동. 내년 미국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쥐어뜯으실 수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게 이 올라간 환율만큼 이 미국에 여행을 가서 햄버거가 5달러라고 치면은 원래는 5,000원에 살 걸 5,500원 뭐 이렇게 한국 원화로 바꿔서 줘야 되니까 한국인들이 지불하기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체감되는 물가가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이 한국인들만 물가를 체감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은 돈 더 받아요. 왜 한국인만 더 받느냐? 한국인들만 지금 열불나게 생겨 있는 거죠. 왜 그런 것이냐? 왜 한국인들만 돈을 더 받냐? 이 한국인들만 돈을 더 받는 이 뚱딴지 같은 소리는 무엇이냐? 사실 지난 1년간 달러의 가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달러의 가치가 줄어드는데 환율은 또 왜 또 오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열받을 만한 일이죠. 사실 1년을 봤었을 때 올해 초보다 지금 달러의 가치, 이 달러의 인덱스, 이게 달러의 가치거든요. 달러의 가치는 여기에서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더 높아진다는 건 미국이 요만큼 내려갔다고 치면은 한국은 요만큼 내려갔다는 겁니다. 거의 수직 하락을 한 상태인 거죠. 지하 밑에 더 뚫고 더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원화의 가치는 더 내려간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또, 한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수입산 물가 중에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기름은 이 달러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사 들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하냐 이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1,820원 이 정도 언저리에 기름값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휘발유 값이. 휘발유 값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이는 밀로 만들어지는 면, 짜장라면, 맛있는 요런 이 볶음라면이라든지 이 비빔라면들 이런 것들의 생산 원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산 원가가 영향을 받았으면 판매업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다시 가격을 높게 부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즐겨 먹던 비빔땡이라든지 짜파땡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밀가루나 옥수수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 이 빵과 면, 과자에 이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원화 자체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산, 이 실물 자산들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대한민국 대표적인 자산 무엇인가요? 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여기 사진을 보시기만 해도 영롱합니다. 영롱해. 이렇게 되게 소중하게 들고 있는 것 같죠. 그만큼 이 부동산은 한국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어. 이 원화가치 하락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전에 대한민국 부의 자산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의 자산 구성비 추이를 보시면 이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이 있어요. 이 금융자산은 뭐 38.6%, 뭐 38몇%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2024년에는 38.9%. 그리고 부동산 자산. 이야, 대한민국에서 54.4%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나 이런 금융 자산들보다는 이 부동산 자산이 한국에서는 더 크게 먹힌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부의 대부분은 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서울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서민들하고는 또다시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놔야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물자산, 이 실물자산에 모이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강남 3구, 여기는 노다지 땅이잖아요. 완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영롱한 땅,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정상, 여기로 또 모이게 되기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고자 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국 주식 살린다, 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대신 주식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부동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게 더 낫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 주식시장으로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기업들이 더 투자금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은 부동산에 쏠려 있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쏠림 현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님이 한 말씀 하셔서 그런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도 반짝 오르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 미국 주식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야, 미국 주식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올해 초에 이 미국 주식이 오르는 걸 보고 이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많이 옮겨갔었어요. 그랬는데 보란듯이 이번에 한국 주식이 많이 올라버렸죠. 코스피를 보시면, 오, 웬일이야 이거. 코스피가 최저 2284 대비 최고 4226까지 올라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저 대비 82.39%입니다. 와, 코스피를 1대 샀으면 와우. 하지만 이 나스닥, 항상 주식시장의 불패신화를 자랑했던 이 나스닥이 이번에는 한국 시장에 졌습니다. 56.89%. 이번만큼은 진짜 코스피가 나스닥을 완전히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스닥을 투자하신 서학개미 분들보다 코스피에 투자하신 동학개미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주식, 이렇게 많이 오른 한국 주식도 이 환율 상승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 원화 가치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할 거라 생각을 하고 환차익 때문에 원화로 투자한 한국 주식에서 주식을 점점 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하기에 괜찮은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율이 급등해버리면 한국 주식의 자본들이 빠져서 주가 하락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곧 한국 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자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율 상승은 미국 여행이나 생활비, 주식처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 기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율은 그 나라의 국격이자 신뢰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국격이 앞으로 좋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국격, 이 환율이 앞으로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확인할 수 있어야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환율이 상승할 때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 내년에 이 미국과 한국 금리 변동, 한미 금리 차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환율이 오르고 있는지 다시 내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체크하셔야 되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달러나 엔화를 소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달러는 뭐 기축통화니까 그렇다 치고 엔화도 한국의 원화보다 훨씬 전 세계에서는 신뢰가 있는 통화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 일본에서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도 참고하고 댓글에 답글로도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영상처럼 쉽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관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